해자가 있는 기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자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과거에 이제 성벽을 이렇게 쌓아놓고 연못을 뒀습니다. 적의 침투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두는 거죠. 이거를 해자라고 하는데 현재 시대에서는 경제적인 해자 기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적들로부터 침투를 막은 진입장벽을 높게 만들어 놓은 기업을 바로 해자가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해자가 있는 기업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먼저 이 주제를 먼저 던질게요. 20세기 산업의 쌀은 뭐였나요? 그렇죠. 철강, 원유 이런 것들이 우리 산업의 쌀로 부각이 되었던 그런 것도 원자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21세기 지금 현재 산업의 쌀은 그 전 세계는 인터넷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똑딱거리면서 정보 교류가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된 사회예요. 자, 각자 그 개인들은 모바일로 메일을 주고받고 그리고 SNS를 통해 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친구랑 교류를 하고 뭐 계약서도 메일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올려놓으면 어디 뭐 영국에 있는 친구가 그거를 다운받아 볼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초연결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 사회를 빅데이터라고 하는데요. 21세기 산업의 쌀은 바로 이 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정보를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구체적인 요소를 만들어 보자. 이 정보를 저장하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정보를 저장해주는 기기나 정보를 저장해주는 시스템,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21세기 산업의 쌀은 반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중요한 21세기 산업의 쌀의 대한민국 D램 시장 점유율은 작년 2018년도 기준으로 거의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그 삼성이 45%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SK 하이닉스가 29%, 작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낸드 같은 경우는 35%,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1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중요한 반도체 시장의 시장 점유율 거의 D램 같은 경우는 뭐 70% 가까이,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50%에 가까운 그런 과점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문제는 이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 D램 가격을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2018년도 대비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요 파란 색깔이 소매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 색깔이 도매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컨트랙트. 소매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도매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낸드 플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낸드 플래시도 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우려감이 있는 현재의 상황인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주가 흐름이 좋죠. 그럼 우리 지금 반도체 과연 이 D램 가격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이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먼저 반도체 가격이 왜 떨어지는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도체를 가장 많이 쓰는 것은 PC, 모바일이 더 많이 쓰죠. 아무튼 PC, 모바일, 그리고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이 쓰는데, 먼저 PC 시장을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14나노에서 12나노, 10나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칩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텔이 컴퓨터 칩을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의 메인 칩은 인텔이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인텔이 공급 부족난을 겪고요. 14나노에서 12나노, 10나노로 넘어가다가 뭐가 발생하냐면 뭔가 기술의 하자가 발생한 거죠. 해자가 아니라 하자가 발생한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급 부족난을 겪게 되면서 PC 수요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D램 수요, 낸드 플래시 수요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거는 화웨이 주가인데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인지 아니면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인지 중국에서 모바일 수요가 급감합니다. 모바일로 들어가던 낸드 플래시나 D램의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까 D램 가격이 또 떨어지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2,5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500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비트코인 채굴할 때 고사양의 메모리 카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채굴을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급감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투자가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에 의해서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D램 가격이 반도체 가격이 낸드 플래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재 구간에 머물렀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죠. 자, 먼저 제가 모바일 시장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데이터 용량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이런 메시지들이 뜹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더라도 우리 애기들 사진인데요. 저희 집사람과 저희 장모님, 우리 부모님이랑 이제 쉬지 않고 우리 애기들 사진을 계속 올립니다. 이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서 이 사진들을 계속 저장을 해요. 근데 내가 이제 언젠가는 스마트폰을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쓰는 스마트폰보다 더 많은 메모리가 저장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제품 자체가. 그래서 갤럭시 시리즈를 보게 되면 좀 답이 나오는데요. 과거 이제 S7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면 이게 낸드 플래시 용량이거든요. S9 같은 경우는 불과 1년 전에 나온 건데 256이 최고 용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19년도 나온 S10 같은 경우는 1000이에요. 1000.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데이터 용량이, 메모리 반도체 용량이. 차세대 나오는 스마트폰은 이렇게 고사양의 메모리를 탑재한 스마트폰만 계속 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의 이 성장을 과연 이것을 꺾을 수 있을까? 교체 주기는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데이터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현상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 자, 제가 좀 전에 카카오톡으로 통해서 메시지 주고받은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 서버에도 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그거를 꺼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일종의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에도 이렇게 카카오 내부 서버에도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잔뜩 실어가지고 이 우리가 주고받는 내용들을 저장해 줘야 되거든요. 네이버에서도 메일로 우리가 주고받을 때 그 내용을 저장해 줘야 되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 유튜브도 계속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또 엄청나게 모바일에도 우리가 반도체를 수요하고 이 서버 우리한테 그 인터넷을 제공해주는 그 서버에서도 이렇게 저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은 쉽게 꺾이는 구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클라우딩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가장 핫한 거죠. 여기 안토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띄우고 있는 하나의 클라우딩 시스템인데요. 아마존, MS, 애플과 이제 붙기 위해서 구글에서 만든 겁니다. 그럼 구글도 이제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D램과 낸드 플래시, 그렇죠,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밖에 없고 내년에 서울에다가 구글이 클라우딩 시스템용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면 이 메모리 반도체는 쉽게 이 수요가 꺾일 수 없는 구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좀 전에 PC로 넘어갈게요. 인텔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려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급 부족 현상. 그래서 지금 인텔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인텔이 이제 올해 내에는 공급 부족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PC 시장도 다시 살아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 이제 덧붙여가지고 몇 가지 더 설명드리겠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아우디에서 나오는 전기차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9월달 정도에 출시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전장화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 삼성전자가 전담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다 삼성전자가 전담했어요. 지금 자동차로 전장화로 바뀌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왔어요. 냉장고에도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탁기에도 들어가야 되고 에어컨에도 들어가야 되고 요즘에는 뭐 별의별 게 다 들어갑니다. 이제 도어락에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따릉이 그 자전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엔 가방에도 이렇게 AI 기능이 붙어가지고 사람이 가게 되면 가방에 쫓아오는 시대가 열렸어요. 여기에도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 전망이 맑고 기대가 큰데 반도체 가격이 계속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어요. 지금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을 증가시켜버리면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망설이면서 2019년도 현재 상황을 보시게 예상치를 보게 되면요. 2018년도 대비해 삼성전자 기준입니다. 2018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 투자량을 좀 현저히 좀 줄어드리는 모습이고 2020년도부터 다시 투자를 재개하겠다. 전망은 밝으니까 이런 투자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된 업체들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발생하죠. 아니 반도체 그 장비나 투자를 지금 하지 않겠다라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데 예년보다 작년보다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장비 회사들. 근데 실적이 계속 올라간다.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2분기, 3분기도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너무 멀리 바라보고 장비 회사들 지금 투자하지 말고 좀 생각을 달리 해보자 이거죠. 뭐 무작정 장비 회사 다 사자 이건 아니라 이렇게 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무슨 전략을 취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원가를 낮추려고 하겠죠.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미세 공정이 필요합니다. 공급은 최대한 잠그고 미세 공정을 통해 가지고 원가 절감의 효과를 누리려고 할 겁니다. 자, 지금 그 낸드 플래시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2D에서 3D로 낸드를 이제 고사양으로 바꿨을 때 미세 공정화 시켰을 때 원가가 현저히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규모가 계속 고사양으로 바뀌면 바뀔수록 미세화 시키면 시킬수록 원가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는 원래 그런 구조의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미세 공정화에 깨를 할 텐데 자 그래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부터 종목을 이제 분석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먼저 반도체는 세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들으십시오. 그냥 노광 공정이 있고요. 식각 공정이 있고 증착 공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광 공정에 EUV라는 장비를 들였어요. 삼성전자는 EUV 장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조 단위의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ASML이라는 네덜란드 기업이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 노광 공정의 큰 변화, 7나노로 넘어가는 이 큰 변화에 미세 공정화의 이 큰 변화에 수혜가 어떤 기업이 될지 아직까지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식각 공정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자 이거죠. 식각 공정. 식각 공정은 말 그대로 어떤 물건을 자른다. 반도체의 웨이퍼에 어떤 불순물들을 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각 공정은 습식 식각과 건식 식각으로 바뀌는 것, 건식 식각으로 나눠지는데요. 이게 습식 식각이 옛날 방식이고요. 지금 이 건식 식각이 새롭게 떠오르는 방식입니다. 글로벌 시장에 아주 뭐 유시의 아주 반도체 공룡들이 원하는 방식이 바로 이 건식 식각인데요. 이 건식 식각과 습식 식각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요겁니다. 습식 식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도체를 절단할 때 용액을 들어가지고 절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네모나게 하려고 했는데 동그란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용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세 공정에서 미세 패턴 가공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건식 식각은 물이 아니라 그냥 실온에서 그러니까 뭐 그 가스나 일본 가스 같은 경우로 그냥 뭐 자르는 거기 때문에 물을 묻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미세 공정에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이하다 미세 패턴 가공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걸 많이 선호하는데요. 요 방식과 관련된 기업을 지금부터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식 식각과 관련된 기업 첫 번째 종목은요. 해자가 있는 기업 첫 번째 종목이겠죠. 바로 하나 머트리얼즈입니다. 요게 이제 실리콘 부품들이거든요. 건식 식각에 사용되는 실리콘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식 식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제가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이게 좀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요렇게 이제 동그랗게 친데 여기서 이제 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장비가 이렇게 지탱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자를 수 있게끔 지탱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소모섬 실리콘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교체 주기가 10일에서 15일 정도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교체가 되기 때문에 재구매가 항상 발생하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해자는 바로 이겁니다. 폴리실리콘 원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실리콘 소재가 부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꽃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요 인꽃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바로 요걸로 넘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일관 생산 체제로 구축되어 있는 전 세계의 유일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 원가 모든 부분에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의 매출의 70%가 어디로 찍히냐면요. 바로 도쿄 일렉트론. 전 세계 시각 그 장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인데요. 요 도쿄 일렉트론으로 찍히는데요. 이 도쿄 일렉트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회사의 매출의 70%가 이 회사로 찍히니까.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은 이 하나 머티리얼즈의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도쿄 일렉트론이 뭘로 유명하냐면요. 낸드가 고단위로 넘어가면 그 미세 공정화 되면 될수록 도쿄 일렉트론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지금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 회사가 건식 식각의 최강자로 지금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받으러 알 수가 있겠죠. 낸드 쪽에서 도쿄 일렉트론의 시장 전망을 보더라도 낸드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죠. 낸드 시장에 적합되어 있는 건식 식각 장비 업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하나머티리얼즈의 소재가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드램보다는 올해 시장 수요 전망을 보더라도 낸드 쪽이 시장 성장이 월등히 클 것이다. 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성장세가요. 이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하나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낸드 공정에서 시가 장비 비중을 보게 되면 노광, 증착 합친 것만큼 2019년도 시각 장비 시장에서 장비 비중이 50%를 차지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시각 공정이 가장 주요한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공정으로 부상되고 있고 여기에 건식 그 식각에 들어가는 소재 업체니까 올해 실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런 시대가 지금 오다 보니까 동사는 뭐 반드시 경기가 꺾이든 안 꺾이든 영업이익이 2016년도 뭐 100억대에서 200억대 거의 2배씩 해서 증가해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2018년도 496억이니까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거죠. 이런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2배 이상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도요. 자, 하나 머티리얼즈가 올해 1월 22일 날 착공식을 했습니다. 공장. 현재 생산 캐파 대비해 가지고 2배 이상 생산 캐파를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본격적인 가동은 7월, 8월 때부터 시작될 거예요. 3분기 때부터. 그러니까 올해도 영업이익이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다른 업체들이 쉰다라고 하더라도 하나 머티리얼즈는 계속 주가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반도체 경기가 뭐 지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내년 걸 기대하고 지금 투자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얘는 뭐 주가가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차트를 보더라도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노란색 바탕에서 검은색 아래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매수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검은색 아래 한번 내려왔다가 튕겨져 나갔다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쌍바닥이라고 하죠. 쌍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주가 흐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해자가 있는 기업. 두 번째 종목은요. APTC라는 기업인데요. 이 건식 장비 요거를 건식 식각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2011년도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TSB 애처라는 장비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건식 장비를 2013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업체가 이거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식각 장비에서 매출의 94.8%가 찍히는 회사예요. 그러면 건식 장비에다가 거의 올인한 기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2016년도부터 서서히 매출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단계 처음에 만든 제품 그리고 레벨 2가 2019년 상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찍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2017년도에 나갔던 거, 2016년도에 나갔던 거 계속 이제 꾸준하게 나가다가 새로운 장비가 이제 2019년도부터 나가기 시작하니까 2019년도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보더라도 반도체가 그러니까 낸드 같은 경우 반도체가 이제 계속 공정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한 번만 자르다가 지금은 이제 4번 자르고요. 2번 자르고요. 지금은 이제 3번 자릅니다. 그럴 때마다 시가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예치가 이제 시가이란 뜻인데요. 하나, 3번, 5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블 패터닝, 뭐 쿼터러블 패터닝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거든요. 기존 대비해 가지고 시가은 계속 수요가 기존 한 2014년, 15년 대비해 가지고 5배 정도 증가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 장비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요게 바로 해자입니다. 이 기업의 해자는 뭐냐? 자,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AMD에서 만든 하나의 그 반도체 시스템인데요. 옛날에는 디램이나 메모리 반도체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 속도가 느렸는데 요거를 최근에는 한 번에 묶어가지고 패키징으로 반도체를 출시하는 기술이 하나씩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반도체 대비해가지고 속도가 5배 빨라요. 그래서 지금 HBM이라고 해가지고 디램과 CPU를 묶어가지고 패키징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요거를 만들 때 들어가는 아주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기술이 바로 TSV라는 것이 있습니다. TSV. 이 TSV 장비를 전 세계에서 지금 패키징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 TSV 장비를 전 세계에서 3개 업체가 만드는데요. 도쿄 일렉트론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미반도체 그리고 바로 APTC 동사 3개 업체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SV 애처를 동사는 2011년도부터 만들었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하나의 부분이다. 여기서 만약에 그 수주 하나 따내게 되면 시장에서 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자, 노란색 바탕에서 검은 색깔 내려왔을 때가 매수점이라고 했는데 원바닥 찍었죠. 그리고 다시 검은색 아래 내려왔죠. 투바닥 찍었어요. 그리고 더 쭉 올라가다가 쓰리바닥 찍었죠. 쓰리바닥 찍고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보통 쓰리바닥 찍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대세 상승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해자가 있는 기업 식각장비 업체 2업체를 봤습니다. 하나머트리얼즈 그리고 APTC 살펴봤습니다.